안녕하세요. 유선주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강좌는 2018년 워드 프로세서 필기와 실기를 한 번에 정리하고 준비할 수 있는 강좌로 만들었는데요. 우선 필기 시험은 한 문제라도 꼼꼼하고 정확하게 풀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문제와 답만 알고 넘어가서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한 문제라도 정확하게 풀어서 한 회분을 완전 정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필기 문제라 하더라도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를 직접 실행하면서 문제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필기 문제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의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프로세서 필기 과목별로 간단하게 요점 정리를 하신 후에 기출 문제 풀어보실 거고요. 다음은 실기와 관련해서 한글 기능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한 후에 실기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필기시험 관련해서 과목별로 요점 정리를 할 건데요. 과목은 모두 3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워드 프로세싱 일반, PC 운영체제, 컴퓨터와 정보 활용 등의 3과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과목별로 20문항, 즉 총 60문항을 1시간 동안에 해결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과목별로 40점의 과락이 없이 총 평균 60점을 받으셔야만 합격 처리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필기가 합격이 돼야 실기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필기를 먼저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워드 프로세싱 일반이라는 1과목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하게 이론을 준비를 하고 시험 문제를 푼다는 것은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며 어떤 형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텐데요. 자, 워드 프로세싱 은 무엇인가? 워드 프로세서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를 구성하는 장치와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을 알아놓으시는 것이 우선이 되겠는데요. 자, 워드 프로세서는 입력장치, 표시장치, 출력장치, 저장장치로 구성이 됨과 동시에 기능으로는 입력기능, 표시기능, 출력기능, 저장기능 등으로 함께 나눠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장치가 무엇이 있고 표시장치가 무엇이 있는지 세부적인 사항들까지는 설명드리기가 좀 힘들고요. 일단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될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또한 인쇄와 관련한 단위, 지금 요약 정리하는 내용들은 보통 시험에서 많은 부분으로 기출됐던 영역들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워드 프로세싱 일반에 해당이 되지만 여기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은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더 보완을 해 놓으시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인쇄와 관련된 단위를 살펴보면 CPS, DPI, PPM, LPM 등등과 같은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주로 인쇄는 속도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해상도와 관련된 것인지로 나눠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DPI는 해상도와 관련돼서 도트 퍼 인치, 1인치에 입인쇄되는 도트, 점의 개수로서 이 DPI는 숫자가 클수록
해상도가 높다라고 정리가 되겠고요. CPS나 ppm, LPM과 같은 그런 용어들은 속도와 관련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쇄하고 관련된 단어들 정리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공부를 해 둘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표시 기능하고 관련해서 화면에 입력된 데이터가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표시 기능, 포인트, 글꼴의 크기는 포인트 단위로 표시를 하죠. 장평, 글자의 크기를 가로대 세로를 봤을 때 가로 1, 세로 1로 본다면 이 세로 대 가로 비율을 장평이라고 하는데요. 세로의 비율보다 장평의 길이를 크게 숫자를 높이면 가로 길이가 넓게 또는 좁게 표시되는 것을 장평이라고 하고 줄간격, 자간 등의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등에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자, 또 유니코드란 용어가 나오는데요. 문자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 중에 전 세계 모든 문자를 표시하는 그런 문자 코드를 유니코드라고 하는데 모든 문자를 2바이트로 처리를 하고 그러므로 기억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완성형과 조합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등의 특징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래서 기출이 많이 됐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조판 기능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조판 기능은 표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즉 숨어있는 기능, 숨어있는 문자라고 해서 머릿말, 꼬릿말, 각주, 미주와 같은 그런 기능들을 조판 기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워드 프로세싱 일반에서 교정부호 부분도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교정부호는 문서의 분량을 늘리는지 아니면 줄이는지.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한 줄의 문장을 자, 이렇게 교정부호를 쓴다면 상반되는 부호를 다음 줄로 내려라. 그러면 교정을 했을 때 이것은 문서의 분량이 늘어나는 부호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문서의 분량을 늘릴 수 있는 교정 부호와 그렇지 않은 부호를 구분해서 또는 상반되는 부호다. 자, 그러면 이 기호는 들여쓰기 기호라고 하면 이 기호와 상반되는 부호는 자, 이거는 내어쓰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상반되는 부호들로 나눠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 교정 부호는 다양한 형태로 꼭 반드시 매 회마다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이 영역은 비교적 외우기 쉬운 영역이니까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용지와 관련한 문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전지를 어떻게 분할하느냐에 따라서 A판과 B판으로 나누게 되고요. A판 크기와 B판의 크기는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사의 경우는 210 곱하기 297 를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A판의 크기와 B판의 크기는 숫자가 같았을 경우, 즉 A1과 B2를 봤을 때 어느 용지가 더 크냐면 B1이 더 큽니다. 숫자가 같을 때는 B판이 더 크고요. 숫자와 상관없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B2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숫자가 작은 것이 더 큰 용지를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면 A사가 있고요. B사가 있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B4가 더 크지만 만약에 B5다 라고 했을 때는 A사가 더 큰 용지를 의미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워드 프로세싱과 관련해서
또 하나 파일링, 문서 쪽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반드시 나오죠. 그래서 파일링 시스템하고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모든 문서를 분류하고 정리, 필요할 때마다 정보를 제공,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있죠. 자, 그래서 문서가 작성이 되면 인쇄를 하고 그것을 보관하고 활용하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존하고 선별 절차를 거쳐서 문서가 폐기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또한 전자출판하고 관련한 내용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전자출판과 관련된 용어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리터칭이라든가 오버프린트, 필터링, 클립아트, 스프레드, 리딩, 커닝 등에 관련된 용어들의 그 성격들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간단히 보면 리터칭은 새롭게 이미지를 변형시키는 그런 작업을 리터칭. 또 오버프린터는 겹쳐서 문자를 중복 인쇄하는, 그래서 배경이 인쇄된 후에 다시 인쇄되는 그런 경우를 오버프린팅. 필터링은 여러 가지 새로운 이미지로 탈바꿈해주는 필터 기능을 의미하겠죠. 스프레드의 경우에는 대상체의 색이 배경색의 컬러보다 옅을 때, 즉 배경색에 가려서 대상이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을 스프레드라고 얘기하고요. 리딩, 행간격을 의미합니다. 커닝, 자간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전자출판하고 관련된 이런 용어들을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해 두셔서 외워두시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터칭하고 관련된 문제라면 다음 보기 문항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같이 암기를 해 두시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문서, 사내문서, 사회문서 등의 문서와 관련된 내용들이 빠짐없이 출제가 되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업무 편람에 대한 문제를 한번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업무 편람에는 직무 편람, 행정 편람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 편람의 기능은 그 부서별로 작성을 해두고 활용하는 그런 기능이라면, 행정 편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무 처리 절차나 장비 운영 방법, 기타 일상적 근무 규칙에 관해서 업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업무 지도서, 참고서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직무 편람, 행정 편람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면 되겠고,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해서 문서별, 일반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했을 때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죠. 전자문서의 경우는 파일로 등록됐을 때, 이런 내용들이 꼭 필요한데요. 공고문서의 경우는 고시가 된 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 법규 문서는 공포를 한 20일이 지난 날부터 효력 발생이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공문서를 작성할 때 항목을 구분하는 7가지 단계, 1순위, 2순위, 3, 4, 5, 6, 7, 8, 8단계로 지금 구분을 해서 순서대로 좀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워드 프로세싱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PC 운영체제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되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PC 운영체제의 영역은 반드시 컴퓨터를 켜고 직접 윈도우즈에서 작업을 하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데요. 자, 먼저 윈도우 7과 관련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선저명 멀티태스킹, 즉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열어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어떤 한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올 스톱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 문제 있는 프로그램을 닫고 다른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선저명 멀티태스킹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PNP,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라든가 64비트 운영체제 등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한글 윈도우 특징하고 관련된 문제를 접하시면 그때마다 정답으로 해당되는 내용들을 모아서 암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은 윈도우 7의 작업 관리자, 즉 컨트롤 Alt, Delete 또는 Ctrl, Shift, ESC를 눌렀을 때 작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흔히 지금 선저명 멀티태스킹 설명드렸을 때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실행될 수가 있다. 멀티태스킹. 자, 그런데 한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겨서 응답대기가 생겼을 때 바로 이 작업 관리자를 통해서 이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을 윈도우 7이 종료를 시켜줄 수 있는, 그래서 나머지 작업을 다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바로 선저명 멀티태스킹이라고 하고, 작업 관리자라는 창에서 응용 프로그램 항목, 응용 프로그램 탭에서 이 해당된 문제 있는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연결해서 공부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작업 관리자 창을 열어서 직접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스, 서비스, 성능, 네트워킹, 사용자 등의 탭의 기능들을 직접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결 프로그램이라는 항목이죠.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아이콘을 더블 클릭했을 때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글로 저장된 아이콘을 더블 클릭했을 때 한글이 열리는지 MS 워드가 열리는지 그 연결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작업 표시줄, 윈도우 맨 아래쪽에 어떤 창들이 열려있나를 보여주는 작업 표시줄 또는 시작 메뉴에서 지정할 수 있는 속성들을 그냥 이론적으로 글자로만 보지 마시고 직접 윈도우 창을 열어서 확인하시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이라든가 폴더 옵션 기능, 파일과 폴더 검색 및 관리. 자, 이런 기능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직접 윈도우 7에서 창을 열어서 또는 바탕화면에서 직접 실행해 보시면 좋은데요. 자, 이 화살표가 붙어 있는 아이콘을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하고, 이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속성 메뉴로 들어가시면, 자, 일반 탭을 눌렀을 때 LNK, 즉 바로가기 형식은 .lnk라는 확장자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고요. 크기는 1KB 밖에는 없지요. 그러니까 원래 위치의 실행 파일을 연결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런 아이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또한 이런 탐색기 창에서 폴더 옵션으로 가면 이 폴더 옵션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을 직접 이렇게 창에서 열어서 하나씩 실행하고 이해해 보시는 것이 글로 읽는 것보다 이 PC 운영 체제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윈도우 운영 체제는
그 창을 열어서 공부를 해보실 것을 권유를 하고요. 자, 이 제어판 역시도요. 자, 제어판 시장 메뉴에서 제어판을 열어서 이 제어판에 있는 내용들을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좋은데요. 자, 이 범주로 보셔도 되지만 이 제어판에서 작은 아이콘으로 또는 큰 아이콘으로 놓고 이 항목 시험과 관련해서 내용 중에 나오는 이 제어판 기능들을 직접 예를 들면 마우스, 제어판의 마우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예를 들면 마우스 속성을 들어가셔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자, 버튼, 포인터 탭에서 포인터 옵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또는 시스템, 제어판의 시스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시면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이해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요. 프린터 추가 마법사와 관련된 문제도 아주 많이 출제가 돼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프린터를 추가를 할 때 역시 이것도 제어판 또는 내 컴퓨터에서 열어서 보시면 좋은데요. 로컬 즉 1대1로 연결할 건지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프린터를 사용할 것인지 다음은 사용할 포트를 지정하고 해당 프린터와 맞는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프린터의 이름 공유할지 안 할지 또 그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지 마지막으로 테스트 페이지 인쇄가 잘 되는지 프린터 테스트 페이지를 하고 맞추게 되는데요. 이때 기본 프린터는 몇 대까지 설치할 수 있느냐 또는 그냥 프린터를 몇 대까지 설치할 수 있느냐. 자, 그냥 프린터는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기본 프린터로 설정하는 것은 오직 한 대만 가능하다. 즉, 프린터 인쇄 명령을 주었을 때 인쇄가 되는 그 프린터는 기본 프린터라고 하기 때문에 프린터는 여러 개 설치가 가능하지만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대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또한 프린터하고 관련해서 스풀 기능 역시 문제에서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스풀이라는 개념은 고속의 CPU, 즉 중앙처리 장치와 저속의 입출력 장치의 속도 차이를 보완해서 인쇄는 인쇄대로 또는 다른 작업을 같이 병행, 인쇄를 해놓고 인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쇄와 동시에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또 다른 문서를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스풀 기능이라고 하죠. 자, 또한 윈도우 방화벽 보안 프로그램을 말하죠. 윈도우의 방화벽이라든가 또는 네트워크 구성 요소들 자, 이런 시험 문제하고 관련해서 내용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특히 네트워크하고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어려운 중상급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네트워크 구성 요소에는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토콜, 네트워크 어댑터 등의 항목이 있는데, 이 네트워크 어댑터는 흔히 이제 랜 카드, 모뎀 등을 의미하는데, 이 클라이언트나 서비스 프로토콜은 이제 프로그램적인 요소가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사용자가 서버, 정보를 제공하는 쪽에다가 자원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서비스, 파일이나 프린터 공유와 같은 그런 기능 제공을 서비스라고 하고요. 프로토콜의 개념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규칙, 그 통신 규약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우리가 직접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이 네트워크 쪽도 신경 써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명령어를 보시게 되면 IP config라든가 net start
ping IP 또는 FTP와 같은 이런 명령어들이 또 잘 나오는데요. 이 IP confi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IP 주소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고요. 이 네트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콜, TCP 프로토콜에 연결된 상황, 또 이 핑하고 IP 주소를 쓰면 컴퓨터 IP 주소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다. 또 FTP는 파일을 송수신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다 등등의 내용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네트워크 명령들이 나왔을 때 해당 내용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인터넷 프로토콜을 우리가 TCP/IP 프로토콜로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TCP와 IP의 성격은 또 어떤 것이 있나 이런 것들로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IP는 이제 숫자로 된 주소를 말하고 도메인은 문자로 된 주소를 말하죠. 그래서 이 숫자로 된 주소를 문자로 된 주소를 숫자로 바꿔주는 시스템이 DNS, 도메인 네임 서비스가 되겠죠.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DHCP 프로토콜 등에 대한 이런 용어들이 아무래도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네트워크 쪽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많은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기보다는 한 문제라도 이 클라이언트 서비스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 출제가 되고 있나 그 유형을 좀 분석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컴퓨터와 정보 활용 관련된 내용은 다음 강좌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